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어제 국내 증시 보니까 조금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희 방송할 때만 해도 상승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좀 시간 지나니까 상승폭 줄이고 결국에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제 조금 이렇게 몇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드는 느낌이 네. 이 시장에 조금 이게 패배의식이 좀 짙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 미국장 빠질 때 빠져버리고 예. 미국장 오를 때도 같이 못 올라주고 거기다가 딱 일주일 전인 공매도 금지 조치라고 하는 뭐 나라 바깥에서는 좀 의아스럽게 볼 정도의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 효과가 이렇게 짧게 끝나버렸다는 데서 네. 오는 또 당혹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뭔가 조금 하단을 지지해줄 만한 그런 매수세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또 홍조로 마무리가 네. 됐는데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와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굉장히 부정적인 소식이었는데 뉴욕 증시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악재 요인이라고 했으면 악재 요인인데요. 네.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었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다 이제 보합 정도에 마감된 거죠. 다우가 0.16 플러스이고 나스닥하고 S&P가 마이너스인데 소폭 마이너스 마감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봤을 때는 좀 뭐 관망 심리가 짙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셔도 크게 뭔가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 다 거의 보합 정도에 마감이 됐고 일부 이제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일부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 그다음에 뭐 리비안 이런 쪽 오른 거는 미국의 이제 연금 펀드 이쪽에서 일부 공적연금 쪽에서 좀 매수를 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이버 트럭 이달 말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감도 일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1년간 재판매할 수 없도록 뭔가 항목도 넣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출시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가 아주 한 4%대 상승 마감한 게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 중에 가장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 제조업체 이제 보잉의 주가가 한 4%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에미레이트 항공이 그 보잉 항공기 95대 구매나 소식 이런 것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좀 최근에 이번 주 아마 그 음식료 소매품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이슨 푸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좀 2% 정도 하락 마감했고 대체로 이번 주 소매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건 이게 전체적으로 물가를 또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기를 아마 기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진짜 실제로 시장이 어떤 경기 침체나 뭐 물가가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오는지는 실적으로 또 확인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은 그런 걸 좀 보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기 좀 전에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테슬라 사이버 트럭 1년간 재판매 금지라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글쎄요, 지금 뭐 항목을 좀 걸어가지고 예. 이제 어떤 특정 소비자 구매한 다음에 예. 중고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못 팔게 금지를 좀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약관에 지금 넣었다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완벽하게 뭐 못 팔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뭐 어떤 조건들에 맞으면 다시 재판매할 수 있는데 여튼 판매를 좀 뭐 늘리기 위해서 제3자 판매 동의할 수 있는 약관을 뭐 추가는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일종의 갑질 아닙니까? 내가 사이버 트럭 샀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뭐 의사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공급자가 글쎄. 판매하는 사람이 지금 예. 의사 판단하는 건데 얼핏 이렇게 듣는 순간에 납득이 안 돼갖고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품에 대한 그 완성도가 높다. 그러니까 안 팔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파는 입장에서. 그만한 네. 자신감이라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설마 샀는데 예. 이 차 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팔 일은 없지 않겠나 뭐 이런 걸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예. 앞서서 그 이번 주에 주요 소매 판매 업체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뭐 홈디포라든지 타깃이라든지 월마트.
이들 소매 판매 업체들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지금 소비 자체가 앞으로 어떤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좀 실적들이 좀 잘 안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왜요? 그게 이제 물가가 좀 내려간다는 것들 그래도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소비가 둔화된다라는 네, 거는 네. 경기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경기 침체가 뭐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좋은 뉴스는 증시에 되려 약간의 호재처럼 반응을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튼 발표되는 기업들도 보니까 약간 내려오는 분위기거나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아 진짜 좀 물가가 그래도 좀 내려오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요. 소비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지난주 토요일 주말이 저거였습니다. 11월 11일 무슨 뭐 국내에서는 빼빼로 데이지만 저 중국에서는 또 광군제라고 해서 네. 네네. 늘 그때마다 기억에 있는 거는 알리바바 그 외에 무슨 전광판 세워놓고 네네. 준비 시작 해놓고 나서 뭐 몇 초 만에 1조 위안을 돌파했네 만에 하는. 근데 이걸 금년에도 안 하더라고요. 시원찮았다고 봐야겠죠. 제가 이제 직접 검색해보진 않아가지고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매년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은 네. 그렇게 이제 판매 양이나 아마 금액은 아마 계속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예. 얘기는 되는데 그렇게 이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판매 속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뭐 저도 검색은 안 해봤는데 네.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 새로운 AI 칩 H200 이걸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고사양인 거죠? 제가 뭐 성능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지금 들어보면은 일단 성능 자체는 더 좋은 제품이 나온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건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는 여튼 지금 이쪽 시장을 계속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술 격차를 좀 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신제품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여튼 판매를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엔비디아도 이런 걸로 좀 주목을 받았다가 또 주가 보시면은 그대로 또 보합으로 마감됐어요. 예. 아니 이번 주에 또 미중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그 AI 칩과 관련해서도 수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은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영향을 지금 당연히 받고 있는 거고 이건 엔비디아 CEO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뭐 미중 뭐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의 주요 의제들을 보니까 주로 지금 이제 뭐 전쟁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주제를 많이 다루는 것 같고 경기와 관련된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각 국가별 이제 보안 이슈들 뭐 이런 거 연관되어 있는 뭐 그런 군사적인 이슈들 뭐 이런 것도 좀 다뤄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제 기억에도 2018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 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국내 많은 이제 산업에 영향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중국이 좀 이렇게 만났을 때는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들려와서 우리나라 증시에 좀 화답이 좀 있기를 뭐 기대하는 것들인데 이게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장기 싸움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만날 때마다 작년에도 분명히 만났을 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약간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좀 약간 수그린 듯한 모습들 그런 반응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 좀 기대하면서 단기적으로나마 그나마 좀 증시에는 좀 좋게 좀 반응해 주길 뭐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기 뭐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벤트 중에 주말에 금요일 날 가서 이제 미국 정부의 예산안 이거는 뭐 통과된다고 봐야겠죠. 지금 또 들리는 얘기로는 일단은 뭐 일주일짜리. 네. 이거 완전 쪽대본데 이런 쪽대본이 없습니다. 완전. 단계별로 예. 예, 뭐 그러고 있나는데 시장이 평온한 걸로 봐서는 거기다가 또 무슨 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에 무슨 로켓포가 와가지고 미군이 사망했네. 그런데 시장은 너무 조용해요. 네. 이제 전쟁 얘기는 별로. 일단 악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악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성이 좀 쌓였다라고 좀 봐야 내성이 될 것 쌓였다 같고 보이고. 그 예산안 셧다운 문제도 계속 언론에서 이제 다뤄주고는 있는데 네. 불과 한 몇 개월 전에 다뤘을 때보다는 좀 강도는 약해지고 있는 것 강도는 같아요. 약해지고. 그리고 시장 자체는 되게 좀 평온한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이슈다 보니까 크게 뭔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으로 이제 넘어와야 되겠는데 우선 이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딱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딱 일주일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 지난주 월요일 날 급등했던 것 같다가 그 이후 4거래일 또 어제까지 해서 5거래일 걸쳐서 그냥 거의 뭐 원위치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첫날이죠. 공매도 금지하고 네, 네. 월요일 날. 예. 그때 굉장히 이제 증시가 호황이었다가 한 4거래일 지나면서 제자리를 돌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게 상승의 요인은 아니었다는 건 확실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방 경지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 주식 양도소득세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아직 기획재정부에서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역시나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요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지금의 예. 어떤 금융 당국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은 결국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매수가 더 들어오길 좀 기대하거나 좀 매도가 약해지길 기대하는 건데 지금 시장 분위기 봐서는 매수가 뭐 강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매도는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방 경직성을 받쳐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 시일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시장은 원래 그 위치로 돌아와서 펀더멘탈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본래 펀더멘탈 가치가 어딘가를 찾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수 레벨을 볼 때는 2,400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는 한 2주 전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500 상단으로 제한을 좀 시킨 상태에서 하방 역시 좀 막혀 있는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건데 그 기준점이 2,400 전후에 움직임이 좀 당분간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박스권에 대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보니까 뭐 사실 좀 시장 올라갈 때 네. 오전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물량 내놓고 이러니까 또 하락 마감하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런 모습이 확실해짐이 있고요. 네.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테마 장세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종목 장세라든지.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시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종목들하고 섹터를 보는데 그 엔터주들이 유난히 좀 많이 빠졌어요. 예. 근데 엔터주들이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실적 많이 발표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잘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소멸된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나 좀 유망한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분명히 엔터주들은 실적만 놓고 볼 때는 더 위로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수익을 내준 상태에서 다시 다른 쪽 종목들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당분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피할 수는 없죠. 얘기하고 갑시다. 이 대표님. 대한민국에서 지금 2023년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는 저기 2차 전지입니다. 그 뭐 부추겼던 세력들에서는 뭐 눈 딱 감고 3년만 외치고 있는데 광고를 보나 뭐 컨텐츠를 보나 3년 후는 어떻게 될지는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돈 드릴 테니까 2차 전지 사시겠어요? 많이 싸졌는데 고점 대비 어떠실랍니까?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 3년 뒤에 실적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또 하나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분간은 요 방송 나올 때 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3년 뒤에 실적하고 밸류에이션 좀 네네.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 일단은 제가 배터리 셀 업체하고 양극재 업체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종가 주가는 어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셀 업체들부터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예.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어제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대략 97조 원일 겁니다. 26년도 예상 순이익이 9조 원인데 최근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약간 둔화된다 해가지고 약간 투자 철회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다 반영했을 때 지금 이익이니까 뭐 엄청나게 낙관적인 전망의 순이익은 아닙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상 이익으로 봤을 때 9조 원이니까 PER 기준 한 10배 정도입니다. 저게 회사에서 제시하는 예상 순이익인가요? 네네. 그다음에 시장 추정치 가장 최근 걸 제가 찾아온 거예요. 현재 주가가 41만 원대이니까 지금 PER 기준 10배니까 뭐 그렇게까지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3년 뒤에 실적 봤을 때는요. 삼성 SDI가 지금 시가총액이 28조 원입니다. 예상 순이익 26년도인데 3조 6천억이에요. 지금 LG 엔솔하고 삼성 SDI 시가총액을 어림잡아 잘 보시면 약 3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30조 대 97조 3배 차이 나는데 이익도 저렇게 3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은 일단 PER로 한 7.7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주가가 좀 더 싼 거죠. 그래서 늘 시장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보다 삼성 SDI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 밸류에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때문에 삼성 SDI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거고 사실 투자도 가장 보수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챙겨가면서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봐서도 가장 매력적인 배터리 셀 업체는 삼성 SDI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SK 이노베이션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유 화학 산업이 혼재되어 있고 아직도 그 배터리 쪽은 적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배터리 3사 중에 매력도로 볼 때는 1순위는 일단 삼성 SDI인데 그게 아니고 나는 시장 점유율이나 캐파 능력으로만 보겠다 그러면 LG 엔솔도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개 종목을 일단은 배터리 셀 업체 중에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네. 양극재 업체가 올해 뭐 계속 화두입니다. 양극재 업체를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이 어제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22조 원인데 26년도 예상 순이익이 한 7,390억입니다. PER 기준 29배 정도, 대략 30배라고 놓고 보면은 지금 주가는 적정 주가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결국 수급이 강해지는 거고 반대로 떨어지면 수급이 약해지는 거니까 수급 요인이 역시나 많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이 21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26년 예상 순이익이 9,500억이에요. PER 기준 22배이니까 대략 에코프로 BM에 비하면은 좀 더 싸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LNF가 시가총액이 지금 5조 원인데 26년 예상 순이익이 5,520억입니다. PER 기준 9배니까 역시 주가는 그렇게까지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6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뒤에 그 이들의 실적과 주가를 좀 비교해 드린 거고 결국 지금으로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야 돼 말아야 돼 말씀드린 겁니다. 단기적으로 내년도 실적이나 내후년 실적 놓고 보면은 여전히 이들 기업들은 다 비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쪽이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 관점을 두고 투자하겠다 그러시면은 지금도 사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되려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7월달, 6월달 주가가 막 날아가던 그 시기에는 비싸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되려 가격적으로는 살만한 가격대 레벨은 내려온 거예요. 다만 업황이 그 몇 개월 사이에 확 바뀌었냐면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업황은 서서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판가하락 이런 것들은 다 계속 됐던 이야기라서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이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도 되는 거고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2차 전지는 굳이 급하게 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황만 보는 거죠. 예, 업황만 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기 LNF는 왜 저렇게 늘 상대적으로 밸류를 낮게 평가받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고객사 다변화 측면에서 좀 늦었어요. 그 양사,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보다는 LNF가 고객사 확보가 늦은 거고요. 테슬라 쪽 비중이 컸었죠. 네, 그것도 그렇고 LG 엔솔 비중이 워낙에 이제 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그런 게 있었고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그 원 소재나 광물 같은 거 내재를 많이 시켰거든요. LNF가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익 26년 실적 보시면은 이익이 좀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좀 늦게 진행된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늦게 가는 거고 다만 주가가 이렇게 많이 1등, 2등 기업에 비해서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다는 인식은 늘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기 때문에 사실 분들은 사는 거고 아니다 나는 1등주를 사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계속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을 샀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로 30 근방의 밸류에이션 같으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30배가 적정 주가 레벨을 말씀드렸던 거는 성장주라고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지금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ER 지금 3배, 4배거든요. 그렇죠. 네. 이들 업체들은 10배가 예. 더 비싸다고 하는 거니까 예. 저들은 확실하게 지금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PER 30배가 그렇게까지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보면 그 종합상사업체 특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약간 2차전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쪽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제가 예. 볼 때는 굉장히 유망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쪽은 올해 주목을 받은 게 기존의 상사 이미지가 아닌 2차전지 이미지가 되면서 그 핵심 주가가 소재를 이제 네네. 이게 사실-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유통에 가깝죠. 예, 가족 예. 어느 형태인데 여튼 그래도 시장에서 이쪽 업체를 상사 업체로 볼 거냐 예. 아니면 2차전지 업체로 볼 거냐 했을 때 올해 확실하게 2차전지 업체로 재평가를 받은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올해 7월 달이죠. 그 포스코 밸류데이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 시총이 대략 한 6조 5조였는데 네. 대략 한 몇 년 뒤에는 우리가 그 배, 5배인가 6배 이상까지 시총을 키우겠다 말씀했었고 그 말했던 배경에는 이익의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과 사업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게 내재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사 기업이면 굉장히 비싼 거지만 2차전지 업체로 그렇게 사업이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더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반도체 쪽 여쭤보고 싶은데 왜 사실 2차 전지하고 이제 쌍두마차로 그렇죠. 이제 반도체 쪽도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특히 최근에 보면 그 HBM 관련주 쪽, 뭐 한미 반도체. 근데 막상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쇼크였고 또 그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가 사실 상장할 때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실제 3분기 매출이 형편이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 어떻게 좀 해야 말씀을 되는 좀 거예요? 드려야 예, 되긴 예, 하는데 예. 우선 올해 뭐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시장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네. 근데 이 인기를 이제 끌었던 것들은 향후에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이 HBM 시장을 지금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앞으로 캐파를 좀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 장비를 한미 반도체가 공급한다는 소식들, 그다음에 일부 올해 수주도 몇 건 나왔고요. 이에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고 한미 반도체가 이제 실적이 나오니 주가가 빠졌는데 사실은 올해 실적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온 건 사실은 아니에요. 올해 연간으로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한 200억대인데 내년도 지금 전망되고 있는 영업이익이나 수주받은 것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을 봤더니 한 1,400억에서 1,500억 전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0억대에서 1,500억이면은 이익이 거의 6배, 7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성장률 그러니까 그거에 보면. 대한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 선 반영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졌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미 시간에서 많이 빠져서 내려간 모습이 나왔었는데 단기적으로 이 실적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다시 꺾여 내려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 추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보시면은 7만 원대 후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7만 7천 원, 7만 9천 원이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점 대비하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여력이 지금 룸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조금 더 놓고 주가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되려 가격적으로는 좀 더 내려오면은 사시면 좋고 지금 추세가 꺾이거나 내려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되려 저점에 아주 싸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유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아, 예. 내년까지도 가져가 보시는 거고 아마 수주는 계속 나올 것 같고 한미 반도체에 기대하는 것들이 또 뭐냐면은 지금 SK 하이닉스 쪽으로 장비를 지금 많이 수주를 받았는데 또 받을 건데 결국 삼성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으로 고객사 다변화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파두가 문제일 네. 것 같은데 이 파두가 그 매출 규모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 정도의 밸류를 받는 게 맞나 싶을 정도 여전히 아직까지 높아요. 예, 어제 일단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떨어진 이후에.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 무언가 뭐 자구책, 대책, 뭐 일부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응해 준 건데 다시 종가를 보시면 거의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세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 카드가- 자체가 조금 더 하향 네네.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다시 보시면은 예. 이 지금 공모가가 이 정도 가격이 맞나 싶은 거죠. 3만 1,000원, 3만 1,600원이 공모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볼 때는 1조 원이 넘었던 거고요. 그 기업 장중한 때 가치를 그 당시 1조 5천억 원으로 네네. 산정해서 그리고 또 장중에 그랬는데.
2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예. 근데 매출이나 이익 규모 잘 보시면은 3분기 매출이 3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2분기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지만 5,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팹리스 업체가 이 고객사를 뚫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상장 전부터 SK 하이닉스 쪽과 함께 사업을 한다. 그래서 엔비디아로 간다. 이런 소식들에 굉장히 고배를 받았던 건데 막상 상장하고 나서는 그쪽 물량들이 완벽하게 빠진 것처럼 지금 매출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던 매출이 176억 나오던 기업이 저렇게 급격히 매출이 빠질 수 있느냐 한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자는 거죠. 저건 제가 봤을 때는 주관사 잘못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관사도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본인들이 문제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저거 파악도 안 되면서 상장시켰다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다시 했어야죠. 그래서 공모가 산정을 다시 했어야 되는데 전 여튼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제가 팹리스 업체들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뭐 실적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국내 LS 세미콘 이런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1,000억씩 나옵니다. 근데 시총이 1조 원대예요. PER 10배입니다. 지난주 실적이 나왔던 텔레칩스가 영업이익이 200억대 나오는 기업인데 시총이 이제 3,000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지금 실적 가지고 1조 5천억 밸류를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내년, 내후년도 엄청나게 이익이 들어올 거 감안해서 밸류에이션을 했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파두 같은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과연 그 기업이 적정 주가 레벨로 시장에 들어오는 건지를 각자가 판단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또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잘 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치킨하고 한우가 문제예요. 치킨값 벌겠다고 저런 것도 그냥 몇 주라도 받겠다고 다들 발품 팔며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저기 국수집이 나왔겠다 매출은.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가 지금 현재 0.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40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 지수 77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2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76,600원, SK 하이닉스가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3,800원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15,000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57,000원. 현대차가 지금 호가에서는 뭐 아직까지 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1%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56,500원. LG화학이 1.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6만 원. 그리고 네이버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3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로는 77,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카카오가 오늘 호가 흐름이 5% 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뭐 카카오와 관련해서는 최근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희가 또 잠시 후 여러 가지 좀 이슈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2.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현재 23만 3,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오늘은 또 일부 반등이 좀 예상되는 호가 상황이고요. 에코프로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69만 5,000원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만 200원. 포스코 DX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LNF가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4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가 0.5%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29,800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2,000원이고요. 그밖에 JYP 엔터테인먼트, 알테오젠, HBSP는 호가에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고 있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장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한번 뭐 예. 열어보고 하시죠. 요새는 진짜 자신 없습니다. 개장초 흐름 보고 오늘 뭐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게 자꾸 이렇게 틀리니까. 호가하고 또 시초가 다르고. 예, 또 다르고 해서. 예. 어쨌거나 2,400, 뭐 770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레벨이긴 한데 말이죠. 그러게요. 예.
이재모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하방 경직성은 좀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코스피가 2,400선 전후면 코스닥은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700선이긴 한데요. 700? 네네네. 뭐 아주 러프하게 700선인 거고요. 이거는 2차 전지 주가 변동이 지수를 결국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네. 코스닥 레벨은 사실은 지수는 의미 없고요. 지금 이제 제가 어제 시장 봤을 때 물론 코스피, 코스닥 다 빠졌지만 코스피만 놓고 볼 때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래요. 네. 일반적인 시장 분위기였기 네.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 볼 때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시면 맞는 거고요. 코스닥이 갑자기 뭐 혼자 막 많이 빠진다 그러면 특정 섹터 중심으로 많이 밀리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그건 결국 그쪽 섹터의 수급 논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선 사실은 뭐 지수의 뭐 적정 레벨이라든지 방향성을 찾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 레벨을 보실 때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연말까지는 이 분위기 계속 가니까 뭐 이 안에서의 각 섹터별 뭐 움직임을 잘 찾아보시면 기회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 장 조금만 좋으면 여기저기서 온통 산타랠리로 참 이렇게 다들 멘트하기 바쁠 텐데 산타랠리보다는 이제 좀 다들 마음 한구석에 이제 그만 빠져라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아까 카카오가 네. 무슨 재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카카오 택시 기사들 택시 그쪽에 일단 뭐 수수료가 좀 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택시 수수료 파격 네, 개편안 네.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이 중단된 상황이고 상장 중단. 예. 음. 어때요? 카카오 사실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제 플랫폼 관련주 같은 경우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네. 카카오는 지금 뭔가 실질적으로 바뀌려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김범수 의장도 나서가지고 주도적으로 지금 이제 칼을 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더 움직임이 커야 됩니다. 지금 제가 카카오를 약간 비판을 좀 하자면은 사업적으로 그때도 한 말씀드렸지만 자꾸 해외 쪽으로 나가는 쪽의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이버처럼 해외에서 무언가 돈을 좀 벌어보겠습니다는 방향성을 주주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무언가 카카오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거지.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 뭐 처리하는 것도 잘 보시면 다 국내에서 뭔가 지금 부닥침이 있는 쪽의 다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카카오엔터도 뭐 상장하는 것들 해외 쪽 진출하겠다 이야기 분명히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쪼개기 상장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지분 그런 구조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카오는 네이버를 좀 뭐 본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이버처럼 그래서 방향성을 잡아주면 좋겠어요. 네이버는 계속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업황이 안 좋은데도 보면은 최대 실적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려줘야 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로 올해 실적이 그나마 견조하게 받쳐주는 것들은 M&A로 연계 실적 더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어떤 실적이 좋거나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카카오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계속 이런 식의 어떤 구조 갈 경우에는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경영진들도 일반 주주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주주들이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 더 매수해야겠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뭔가 가시적으로 좀 더 큰 건의 어떤 사업을 좀 전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다시 좋은 얘기 하지 않을까 또 싶어요. 예. 그러면은 그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어때요? 지금 예. 아마 이미 손절 구간도 매도하라고 해도 높지. 매도를 할 수 뭐 없는 타이밍을 타이밍이 놓쳤죠. 훨씬 지났기 때문에 진짜 의무적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장기 보유하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카카오가 또 답을 찾을 겁니다. 분명히 성장하는 거 성장하는 모습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좀 힘드시겠지만 보유하자는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제 예산안과 관련된 소식 앞두고 일단 주요 투자자들 관망 심리가 좀 짙게 깔린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1월 1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오전장 상승 출발했다가 오후 들어서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코스피가 간신히 2,400선을 지켜낸 상황입니다. 오늘장 호가로 봤을 때는 일단 보합권에서 시장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들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었고, 간밤 뉴욕 증시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미중 정상회담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짙게 깔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0.8%. 확실히 호가와는 좀 다릅니다. 호가에서는 사실 보합권이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0.88% 상승입니다. 2,424포인트고요. 코스닥도 0.67% 올라갑니다. 77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7% 올라갑니다. 78,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2% 올라갑니다. 42만 6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38% 상승합니다. 13만 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6% 올라갑니다. 72만 4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2% 상승합니다. 5만 7,100원이고요. 현대차가 0.7% 상승합니다. 17만 4,6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도 1.6% 올라가네요. 45만 9,500원. LG화학이 2% 상승합니다. 4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6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이버도 1.3% 상승합니다. 19만 5,200원. 그리고 기아도 0.6% 상승으로 7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2차 전지 셀 쪽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3%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6거래일 만에 지금 반등 흐름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SK이노베이션도 2.6% 상승합니다. 외국계 창구 쪽에서 지금 빠르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올라갑니다. 2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 6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에코프로도 2% 상승합니다. 70만 2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70만 원을 중심으로 최근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올라갑니다. 0.58%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6만 9,900원. 포스코 DX도 0.69% 올라가고요. LNF도 오늘 2% 상승해줍니다. 14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1.69%, 1.8% 상승합니다. 3만 20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0.9% 상승하고요. 알테오젠도 1.6% 올라갑니다. 6만 2,4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39% 상승하면서 15만 3,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PSP도 0.4% 상승 3만 5,950원이죠.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자,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좀 간단하게 볼게요. 보게 되면 사실 앞서 보셨다시피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 내에서는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카카오 지금 3.4%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영 쇄신안을 연내까지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한 상황이고, 일단 카카오 주가 자체는 3.5% 상승합니다. 네이버도 1.5%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밖에는 이제 리튬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코스모화학이 지금 2.9% 상승이고요. 지오릿 에너지도 3.1% 올라갑니다. 그 밖에 강원 에너지, 광무 2% 이상 올라가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지금 현재 보면 1.2% 상승. 자, 그 밖에 포스코 퓨처엠도 2% 올라가고요. 포스코 엠텍, 미래나노텍, 세비캠 모두 2%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쪽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지금 545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은 14억 원, 기관 투자자는 537억 원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규모는 아닙니다만 개인은 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억 원, 13억 원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저는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오늘 많이 떨어집니다. 원 10전 하락한 1,32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환율 자체 좀 달러 강세 흐름 자체는 좀 주춤해지고 있는 양상이네요. 네, 어제 좀 오버했죠. 예. 어제 좀 오버하다 보니까 또 밤사이에 이렇게
밀립니다만 여기는 뭐 1340원 갔다가 올라서지 않는 이상은 크게 뭐 환율 때문에 흑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제 뉴욕 외환시장에서 잠시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151.90을 살짝 넘어가니까 뭐 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그냥 확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BOJ 개입이냐 뭐냐 이랬는데 시장 자체적으로도 약간 좀 뭐 개입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또 이제 최근에 찍었던 고점이 151.95엔이다 보니까 그 근방에 또 뭐 옵션 거래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또 보면 또 시황쟁이들이 또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 옵션 방어하기 위해서 151.90 넘어서니까 네. 뭐 미는 세력들이 나왔다. 옵션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고래 해서 지금 우리가 더 올라가려면은 달러엔 환율이 152엔도 올라서는가 하는 부분도 살짝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달러엔 환율이요. 예, 그런 정도인 것 같고 오늘은 그러네요. 그동안 좀 소외됐던 거 어제 아시아장에서도 우리만 소외됐잖아요. 예. 그것 좀 이렇게 뒤늦게라도 좀 만회하는 만회하는 모습이네요.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2차 전지 관련주요. 오늘 음. 보면은 뭐 소재 쪽도 그렇고 셀 쪽도 그렇고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사실 그동안 주가가 또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고 또 17일이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코스피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어때요? 좀 시장 분위기가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호전이 될까요? 어떨까요? 뭐 지금 시장 분위기 봐서는 당분간은 좀 아마 분위기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 늦어지면. 아, 그럼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좀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다라는 네네네. 거네요. 일단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지금 환율하고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의 이제 흐름을 보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어떤 섹터를 산다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물론 2차 전지가 강하긴 한데 대체로 좀 시장 자체를 지금 이제 사는 느낌이에요. 매수. 그래서 아, 예. 거의 지금 굉장히 좀 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긴 하지만 뭐 대체로 다른 섹터도 뭐 구분 없이 다 오르고 있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밑에 단에 보시면 IT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환율 대신 환율을 이제 대비했을 때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라든지 또는 지금 개장 초반이긴 한데요. 기관 중심으로 매수가 약간 집중된 게 있거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마 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 쪽에서 뭐 예를 들어 금융투자 쪽 물량이 집중된 거다 그러면 아마 또 이게 단계적으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시장 그냥 일정도 반등 구간에서의 매수가 들어온 거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일단 업황 자체가 이제 금리하고도 약간 계속 민감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소비자들 결국 입장에서 금리가 높을 때 자동차 구매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전기차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수요에 다 합산의 어떤 숫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는 당분간 이 금리와 어떤 관계를 봤을 때는 역시나 전기차 쪽도 일부 영향은 받는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약간 슬로우한 모습들은 나올 거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들은 어디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공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예정된 투자를 처리하는 쪽도 있지만 지금 진행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도 이때 잘 보시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IRA 법안 수혜받으려고 빨리 투자한다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약간 또 전기차 둔화 이야기 나오니까 천천히 투자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1년 사이 계획을 엄청 막 바꾸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어제 기공식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 보면은 예정대로 투자하겠다 그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빨리빨리 지은 다음에 점유율을 늘려가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향후 5년, 10년 뒤에 봤을 때는. 그래서 현대차가 방향성을 확실히 좀 잘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동안에 훨훨 날아가던 막 게임주가 다 오른 건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최근에 눈길을 끌었던 게 위메이드하고 크래프톤인데 오늘처럼 장이 그냥 다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합니다. 오늘 근데 영상 콘텐츠 쪽은 또 좋아요. 또 좋아요? 예. 지금 보면 애니플러스 4x4, 와이랩 사마 네트워크스, 뭐 위즈익 스튜디오, 덱스터. 참 이거는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옆에 있던 종목들이기도 한데 네. 예, 게임주들도 좀 일부 또 올라가고 오늘 NFT 관련주들도 흐름 좋고요.
최근에 지금 움직이는 쪽 섹터를 보니까 아주 포괄적이긴 한데요. 예. 메타버스, XR, 그러니까요. 다시 또 NFT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그쪽으로 다시 예. 한번 또 매기가 가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21년도에 좀 인기를 끌었던 네, 그쪽의 예. 섹터 맞아요. 종목들이 일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요. 몇 가지 뉴스가 사실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대체로 오를 만한 섹터가 테마가 한 번씩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만 되면 또 이쪽 이 컨텐츠라든지 네. 메타버스가 좀 강한 좀 특징들이 약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시행적인 겨울 것도- 방학 때 네, 수요가 네.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참 오래전에 있었는데 네. 이유를 찾으면 마땅한 이유는 없고 이것 때문인가 나중에 보는 그런 그렇죠. 느낌의 그 어떤 사후적인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르는 것도 나중에 또 찾아봐야겠지만 여튼 최근에 이쪽 메타버스 컨텐츠 이런 쪽이 좀 약간 수급적으로는 좀 약간 강해지고 있다. 이거는 확실히 좀 보긴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또 꾸준히 기업 탐방 다니시잖아요. 네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이번에 이제 갔던 기업은 원익 PN이라고 하는 원익 기업이고요. PN, 예. 이쪽 2차 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 보고서 발간도 하고 탐방 기업도 말씀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제 의견을 좀 빼고 예. 팩트 중심으로 탐방 때 나왔던 이야기 중심으로 많이 전달드리려고 하니까 네.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익 PN이가 원익 그룹사,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의 그룹사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주주가 원익 홀딩스입니다. 지금 지분율이 한 30%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기업이 3개가 합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NS라고 했던 2000년 장비 업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3개가 다 원익 그룹으로 들어온 건데 그 흡수 합병되고 하는 과정이 약간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절차가 복잡해서 저도 찾는데 헤맸는데 정리해보면 지금 여튼 원익 홀딩스가 최대 주주라는 걸 일단 먼저 인지하시고 원익 그룹 자체는 M&A로 커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무적으로 안정된 기업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사 사업 내용만 놓고 보면은 2차 전지 장비 쪽이고 2차 전지 중에서도 충방전기 보통 우리가 그 공정 과정 중에 화성 공정 또는 활성화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충전기, 방전기 이쪽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동사가 최근 3년간 수주가 계속 늘고 있는데 21년도 3,100억, 22년도 4,300억, 올해 상반기까지 3,100억인데 연말까지 지금 분위기 봐서는 5,300억에서 5,500억까지 지금 신규 수주 잔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금 수주가 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동사가 국내 배터리 3사하고도 거래하지만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 해외 배터리 업체들 지금 고객사를 많이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 프랑스 계열의 지금 배터리 업체들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1%의 속도로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연간 한 7천억 이상의 신규 수주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튼 장비 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규 수주이기 때문에 수주가 지금 늘고 있다는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도 지금 수주를 받을 때 목표가 뭐냐면은 단발적인 수주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고객사를 확보했으면은 그 고객사의 어떤 배터리 라인을 늘리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있을 건데 여기에 꾸준히 넣는 것들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 영업력을 토대로 해서 지금 수주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장비가 사이클러라고 하는 장비 같은데요. 사이클러 장비는 이 배터리의 성능 확인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배터리 연구 개발단 그다음에 완료했을 때 테스트에도 쓰이지만 향후에는 폐 배터리 시장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뭔가 수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장비가 최근에 많이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역시나 장비 성능이 좋다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 회계 기준인데 동사가 과거 NS 시절부터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8년, 19년 이때 장비 업체들이 그 회계 기준, 매출 인식을 어떻게 했냐면 수주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률로 인식을 했는데 이것도 너무 지금 앞서간다 그래가지고 보통 요새는 셋업 기준, 그러니까 뭐 유럽으로 장비를 보낸다 그러면은 배에 실어서 보내니까 선적 기준으로 매출을 잡았는데 동사는 더 보수적인 게 뭐냐면은 고객사에 다 도착해가지고 고객사에서 장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검수 기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검수 기준으로 다 끝낸 다음에 매출 인식을 했어요. 예.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수준을 받았는데 매출은 인식이 안 되니까 안 잡히는데
PO 구매 확인서 나온 이후에 고객으로서 받은 계약금이 있었는데 이거를 매출을 못 잡다 보니까 이걸 계속 부채로 쌓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수주가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도 같이 늘었어요. 계약 부채 때문에. 그래서 딱 재무제표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회계 기준을 내년도부터 바꾸기 위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반적인 장비 업체 회계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는 분기별로 조금 나눠가지고 매출이 고르게 인식되는 게 있을 거고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도 증가되면서 재무제표가 좋아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사 실적이라든지 재무상태표 보실 때는 그런 점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달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주가가 한번 줄렁했네요. 올해- 급등을 한번 했네요. 올해 가장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라서 이 그때. 초전도체로 그때. 이슈가 되는 바람에 손바뀜은 많이 일어났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거품이 싹 빠졌으니까 네. 가격적으로는 사실 부담은 없습니다. 제가 투자 의견은 매수라고 안 하고 투자 의견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 가격적으로 사실 부담은 없어요. 초전도체하고는 어떻게 여겼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네네. 여튼 거기에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의 본질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장비 수주가 상당히 좋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전에 다녀오셨던 기업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AS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지난달이죠. 예. 그 팅크웨어라고 하는 기업, 팅크웨어, 그 예. 로보락이라고 하는 청소기 이야기 드리면서 동사가 실적이 아마 잘 나올 거니까 보십시오 했는데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상당히 좀 잘 나왔고요. 이익이 한 119억 정도 나왔을 겁니다.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지금 페이스라면은 뭐 4분기는 더 실적이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온라인몰 그다음에 그 TV 쇼핑몰에서 계속해서 판촉 행사를 하는데 올릴 때마다 완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가 굉장히 지금 많고 판매 속도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700억의 매출을 냈는데 하반기에 그 이상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봐서는 뭐 한 개 분기에 지금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4분기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볼 때는 팅크웨어 실적은 올해 굉장히 좋을 거고 내년도에 더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